이 국장님, 민주당은 지금 이 이재명 맞춤형 유인설법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 탄핵을 소추 발의도 해서 청문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더 센 쪽으로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는 이른바 분풀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중간에 한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도 자식인들이 좀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무죄를 딱 받은 순간 지금 민주당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재명의 모든 죄는 무죄다예요. 그 선거 하나로 이제 나머지 다 무죄다. 이제 다 우리는 다 털었다. 그리고 우리 갈 길 간다. 그 갈 길이 뭐죠? 바로 이런 그 탄핵하고 판사 탄핵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보면. 그러니까 어저께 진짜 중앙지검이 다 나섰어요. 1, 2, 3차장 다, 그다음에 부장검사 33명.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프로스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나만 탄핵해라. 내 부하들을 탄핵하지 마라. 법무장관은 또 자기만 탄핵을 하겠던데. 박성재 법무장관. 그렇죠. 책임자는 장관인데 왜 실무자들을 탄핵하느냐. 그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검사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검사까지도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커서 검찰과 야당의 대충돌이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판결을 하는 판사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은 사법체계에서 항고 상고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민주당은 무조건 탄핵을 해서 이 직무정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7명을 쭉 봤을 때 물론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 맞아요. 그런데 더 간악한 건 뭐냐면 아직도 이재명을 수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자동이라든지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검사들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수사 못하게 기소 못하게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이런 어떤 입법권으로 사법의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라고 이빨을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세 사람 아닙니까? 중앙지검장, 4차장 그리고 반부패 2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수사를 지금 거의 중요한 수사들은 지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탄핵해버리겠다는 거고 수원지검에서 강백신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탄핵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수사를 못하도록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켜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방통위도 무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더군다나 인권법 출신의 문영배 재판관이 아주 정확하게 그 민주당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목적이 뭐냐? 탄핵을 정말 받아낼 목적이라면 그 당연히 사람 재판관 채워놓고 해갖고 탄핵을 심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탄핵만 이렇게 계속 하는 건 탄핵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직무정지가 목적 아니냐? 그러고 질타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맞춤형 입법을 통해서 아예 그냥 법을 고쳐가지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인설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위명설법입니다. 그러네. 이재명을 위한 유명설법. 맞네요. 유명설법입니다. 법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사실은
중세거든요. 법이 만인을 위해서 지금 체계가 세워진 게 근대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임금이 다 법이었잖아요. 집이죠. 국가고 법이었잖아요. 이재명이 곧 법입니다. 이재명을 지금 저기 하는 지금 처벌해야 되는 어떤 법들을 저는 선거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위사실 공포죄 삭제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선 무효의 그런 기준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고 그게 그러면은 이제 선거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배당이라든지 기피 하는 거에 있어서 기피 신청하는 거에 피의자가 있어서 검사 기피할 수 있는 검사 기피제도 만들으라고.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는 또 안 되고. 이게 이제 수원지배 신진우 부장판사. 판사를 꼭 집어서 넌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그 선거법은 이제 선거법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를 다, 모든 거짓말을 다 뻔뻔스럽게 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판과 쇼핑하자. 쇼핑. 모든 사람이 다 쇼핑 해도 돼요. 이제는. 근데 피의자가 검사 쇼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피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수감자를 소환조사 이걸 못하게 금지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깜빵에 찾아가서 검사가 조사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표적 수사 금지. 이게 완전 포괄적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내가 당하는 사람이, 내가 살인범이야. 나를 왜 콕 집어서 하니? 다른 살인범부터 다 잡아. 이거는 표적 수사야. 이렇게 해버린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강백신, 어미준 두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 4일입니까? 네. 다시 탄핵 청문회를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김영철, 박상용 했죠.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회를 끝냈는데 그것도 정청래 원맨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시작해서 판을 벌이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야당이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 체계라든가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뒤 흔들어버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맞습니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분노할 게 뭐냐면 이 법을 지금 건드리는 사람이 대개 다 판사,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시절이 훨씬 더 법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거의 다 이쪽 계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많았어요. 저쪽 민주당은 주로 뭐죠? 민변 출신들만 있어, 법조인들이. 그런데 이번에 자신을 변호했다는 이유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판사 출신 또는 검사장 출신들을 대거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이자들이 사실 뭘 해야 되냐면 비법조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갖고 말도 안 되는 법 체계를 흔들 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사법부에 있었거나 검찰에 몸담아서 그야말로 이 사법부의 근간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판사 출신은 이 재판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법을 만들고 있고, 법 왜곡죄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은 지금 검찰한테 완전 검찰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기소만 하는 공무원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나온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늦어도 내년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날 경우, 항소심에 들어갈 경우 유언 법률심사 청구를 헌재하겠다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난 6월에 허위 공포 혐의 이 부분이 유언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킨다 해가지고 일반 소원 청구가 있었어요. 근데 헌재에서 다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런 것을 또 내겠다고 지금
야권에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재판부가 내는 거잖아요. 예. 위헌 제청은. 근데 재판부가 낸다는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예를 들어서 다툰 막 이 선거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래서 재판부에다 대고 계속 봐라 이 선거법을 두고 이렇게 혼란상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위헌 제청해라라는 압력을 넣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권이 집안 싸움에 골몰을 하느라고 야권의 이러한 각종 이 공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방법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명 발표하고 저 회의실에서 퇴장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추경호가 한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퇴장하고 나와서 공연히 언론용으로 거기서 뭐 구호 성명 외치고. 발표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고 끝.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철통 같은 방비 태세를 갖춰도 부족할 판에 야권의 이러한 공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여권이 너무 질이 멸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리 이렇게 목청을 높여도 마이동풍이라고 합니까? 용산에서는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와대에 그 소속돼 있는 비서관이나 이제 수석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겸허하게 들으려고 해요. 근데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못 알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잘하고 있는데 못 알아준다라는 것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